운을 바꾸는 미소, 럭키 스마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보자 연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최고예요. 네. 오늘 저기 미소 가득한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은 감사일기는 아니고 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이 두 번째 테마, 왓칭, 이 책 리뷰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에 1탄이었었죠? 혹시 1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네임카드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왓칭에 대해서 이 부제목을 보면 시야를 넓힐수록 마법같이 이루어진다. 예, 그리고 저번에 1탄과 똑같이 김상훈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시야를 넓힐수록 점점 커지는 보이지 않는 나. 이 보이지 않는 나가 무엇인지 좀 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성적, 지능 즉각적으로 향상되고 부정적인 생각 즉각 소멸된다는 이 바로 효과적인 네, 내용이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같이 알아보려고 이렇게 접어서 표시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밑줄까지 바로 쳐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네, 어, 빛으로 된 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눈에 보이는 나는 육신이기 때문에 한계에 딱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육신 능력의 한계.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빛으로 된 나여서 무한히 공간을 뻗어나갈 수 있는 나여서 네, 능력이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야를 여기 제가 보이는 이 미소 부자의 이 딱 한정 짓지 말고 이 공간을 넓혀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은 이 능력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압축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면은 이 네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첫째,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보이지 않는 나가 정말 넓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저절로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가 첫 번째였고요. 둘째, 나는 어떻게 육신과 빛이라는 두 가지 몸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지 나의 체험과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다. 셋째,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나의 힘을 빌려 꿈을 이루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성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보이지 않는 나를 무한히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네,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설명할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나왔고요. 그리고 자, 또 여기 또 나온 내용이 꿈은 보이지 않는 나가 커가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가 무한해지면은 꿈은 마법처럼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기계발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90% 무의식과 10% 의식 중에서 무의식에 의해서 펼쳐진 세상이라고도 이게 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의 내용과 또 상충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는 빛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 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고 이것이 진정한 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 빛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 이걸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예, 얘기해 드렸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1부 중에서 시야를 넓히면 정말 나가 마법처럼 커질까라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무엇이 있냐면요. 네, 지금 창의성과 지능은 타고난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이 창의성이랑 이 지능이라는 게 이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더 개발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필통을 보고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 필통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너무 가까이 없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지퍼 부분이라는가 여기에 박음질 부분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이 좁은 시각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만약 이 필통을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과학적인 실험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필통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창의성이 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방 안의 환경인데요. 그래서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창의성이 더 높게 나온다고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장 높은 것과 또 하나 더 있는 게 방 안에 창문이 있는 경우가 좀 더 창의성을 높여준다고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 또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천장 높은 방이나 창문 다들 있겠죠. 네,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저기 공간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어떤 공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창의성이 발휘하는 게 다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세 그룹을 나누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첫째 그룹은 40분 동안 공원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40분간 도심을 걷게 했고요. 그리고 셋째 그룹은 지금 잡지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이 세 그룹을 나누어서 시켰는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이 탁 트인 공간에 나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리고 크게 넓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크고 넓게 되었고,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딱하고 고정된 콘크리트 건물로 곳곳에서 시야가 막혀버려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오픈되지 않고 조금 자연이 있는 공원보다는 좀 덜 넓혀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카페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잡지를 봤다는 거는 좀 더 좁은 공간이 되어서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간 공원에서 이 일에 대한 효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이런 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테크닉 같은 경우도 실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이니까 많이 불안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글로 적어 놨을 때 그랬을 때 그 시험 점수가 최고 15%나 더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10분 동안 글로 적은 게 많이 도움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데 두 가지 근사한 물건이 있어요. 근사한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고르라고 하면 잘 못 고른대요. 그럼 못 고르다가 좀 이게 스크린과 시야를 좀 멀리 두고 봤었을 때 이 근사한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딱 효과적으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도 잘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같은 경우도 탁 트인 공간과 안에 내부에 있는 공간에 따라서도 일 효율 처리도 많이 달라진다. 해서 지금 이게 바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죠. 시야를 넓힐수록 마법처럼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도 역시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서 두고 문제 푸는 게 또 좋고요. 저도 또 다른 얘기도 하지만은 수학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멀리 두고 또 저도 이렇게 멀리 두고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이 책을 약간 세우거나 조금 또 이 책을 좀 뒤로 멀리 두거나 아니면은 네.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네, 수학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시야를 넓히면 운도 좋아질까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면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운이 좋아지려면 시야를 넓혀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걸을 때 떤 사람들이 이 땅바닥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는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길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위험도 있고 운이 안 좋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시야를 넓혀서 지금 땅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상점 아니면은 뭐 신호등 지나가는 차 그러면서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시야를 분산시키면서 넓혀주면은 좀 더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눈과 귀를 열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낯선 것에 저항을 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둬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그리고 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에 그리고 생각에 마음을 열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운이 좋아지려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플러스 추가시킨다면은 운을 바꾸는 미소책처럼 미소 지으면서 이런 행동을 세 가지 모두 다 하면은 더 운이 좋아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심리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메모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는데 이 상대방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협상 성공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50%였다가 요번에 협상 상대가 바로 아래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게 되면은 한 70%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에 협상 상대가 먼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한 80, 90%가 되고요. 뭐 협상 상대가 먼 우주에 있다. 또는 몇 수십만 킬로에 있는 여기 먼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협상 성공률이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떨 때 활용하면 좋으냐면은 부동산 매매한다거나 이렇게 뭐 중요한 회사에서 미팅에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메모하셨나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 주옥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 네, 여기 이번에 시간적 시야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책 리뷰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시간적 시야를 넓혀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있죠. 그 분은 술도 하지도 않고 담배도 하지도 않고 차는 녹차 정도만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짜장면도 짜장면 좋죠. 먹지도 않는데 그리고 취미라고 하곤 네, 운동밖에 없대요. 그리고 한편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강한데 이렇게 유재석이 이 변함없는 인기 비결은 네, 정치와 경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과 너무나도 같대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시간적 시야를 넓게 봤다는 거에서 바로 내일의 일에 급급한 게 아니라 10년 뒤의 미래를 그린 다음에 그 꿈을 지금 현재의 일에 현재 오늘에 맞추고
꼭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희생을 하면서도 큰 꿈을 위해서 버티고 생활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래의 더 큰 즐거움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봤었을 때 이렇게 더 성공이 잘 되고 거기에 상상하는 즐거움까지 있으면 더 크게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확률도 높아지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사례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짧게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전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왓칭 리뷰책 한번 서점에 가서 골라봐서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 좋은 책을 지어주신 김상훈 작가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삶의 나침반이 될 정도로 마음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간 제가 조금 감사일기 못 올렸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다시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요.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연마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